할배 할매 월드 투어 이할배입니다. 포르투갈 자동차로 여행하자. 리스본에서 포르토 매력 여행 2부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오비도스입니다. 오비도스는 리스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고요. 포르투갈 중세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서요. 그 마을이 워낙 이뻐서 그 당시 왕이 왕비의 때 선물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곳이 신트라입니다. 신트라에는 페냐 궁전을 비롯해서 또 다른 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궁전들이 있고 하는 곳입니다. 그 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가봐야만 되는 그런 곳이고요. 리스본에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신트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호카꽃이 있습니다. 대륙의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요. 등대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그 그림에 그런 그 사진의 그림에 호카꽃이 있고요. 일몰 광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카스카이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죠. 항구 마을인데 그 포르토에 아베이로가 있다고 하면 요 남부 지방에는 카스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르투갈 여행의 시작이자 마지막 점인 리스본을 관광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오비도스 성의 정문입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완만한 언덕의 이 구릉에 있는 그 성체입니다. 그 이태리에 가보면 그 과거에 커다란 그 성체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시에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라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하나의 그 영주가 다스렸던 그런 그 영지 같은 느낌을 주는, 현재 한 300에서 400 정도의 가구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현재도 거기 그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주로 이제 관광업에 종사를 하게 되지만, 근데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행하기가 참 좋습니다. 보통 다른 국가의 유적들은 성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를 못하지요. 대부분은 다 못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금도 온전하게 성벽 우회를 올라가서 관광객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법 높은데 좁기는 하지만 예뻐요. 그래서 그 마을을 아래서 내려다볼 수가 있고, 또 밖에 주변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정문 성벽 위에서 찍은 건데, 보는 건데요. 바로 이 세 갈래 갈림길이 사진 찍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게들이 길 따라서 쭉 있어요.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과일주 유명하죠? 초콜릿 과일주인가요? 1.5유로 정도 내고 오는데 제법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과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게 되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문 앞에서 그날따라 거기에서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무료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게 있고요. 여기에 리스본에서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버스 타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당일치기 패키지 투어들이 있어요. 한 60유로에서 90유로, 100유로 정도면은 시트라까지 포함되는 그런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꼭 와보시기를 권해요.
보통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성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와봐서 보시기를 권하고요. 주말엔 가급적이 피하세요. 왜냐하면 포르투갈 사람들도 가족 동반해서 많이들 오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붐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레스토랑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다음 소개드리는 곳이 호카꽃입니다. 신트라에서 한 30-40분 걸릴 거예요. 등대가 있고요. 이것이 그 위도와 경도를 표지하는 기념탑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위도 얼마, 경도 얼마에서 여기가 유럽 대륙의 완전 그 끝자락입니다. 제법 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시간대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 시간대가 가장 붐빕니다. 왜냐하면 일몰을 유럽 대륙의 끝자락에서 일몰을 감상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일몰 시간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기 버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본에서 있으면서 그 여행을 잡을 때는요, 우선 신트라 마을은 시간을 많이 잡아야 돼요. 뭐 잠깐 들렀다 가는 곳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트라만 하루를 할애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트라와 호카콧만, 또는 신트라와 오비도스 마을만, 또 오비도스 마을 플러스 나자레, 아시죠? 그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나자레 마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에 없으신 분들은,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오비도스 마을, 호카꽃, 신트라를 하루에 다 패키지로다가 하는 그 당일치기 여행이 있습니다. 약 90유로면 예약할 수 있어요. 트립 어드바이저에 그런 거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트라는 리스본에서 그 기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기차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물론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신트라도 가고, 또 신트라에서 호카꽃도 가고, 또 오비도스는 같이 가는 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별도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따로 인터넷에서 하셔가지고 보면 되고, 여기가 신트라의 가장 유명한 페냐 궁전이에요. 페냐 궁전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은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아주 어떤 분은 여기에 색이 이렇게 발해 있다고 그러는데, 역사의 흔적이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만든 것이 한 300년 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독일에서 아름다운 성을 보고서 그거를 여기도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 사진은 정원, 그러니까 페냐 정원에서 궁전을 바라본 사진이에요. 네. 그런데 신트라 시 마을에서 여기를 다니는 버스, 셔틀버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페냐 궁전만 가는 요금이 있고, 또 그냥 아무 데서나 탔다 내렸다 하는 일주 패스 저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페냐 궁전만 다시는 분은 페냐 궁전까지의 요금만 내시면 돼요. 위치는 신트라 기차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는 가급적이면 여기 갖고 올라가지 마세요. 좁은 길인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권하지는 않고, 거기서부터는 시간이 많으면 걸어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가 페냐 궁전 입구에서 티켓 판매하는 건데, 하원 꽃이 있는 정원 티켓을 포함하면 가격이 다른데
그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정원 그는 안 하셔도 되고 궁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바쁘면은 시간이 없다면은 모르지만 궁전 내부 반드시 구경하세요. 어떤 분들은 줄이 길게 서 있다고 해서 내부는 구경 안 하고 바깥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에 내부를 구경하실 거를 보내드립니다. 안에 보면은, 아, 항상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줄줄줄 이렇게 사람 앞 사람 따라서 가서 보게 되는데, 안에 내부를 구경을 관람을 하셔야 왜 이 궁전이 이렇게 유명한지 그 값어치를 아시게 돼요. 보내드리고요. 여기가 티켓을 그 궁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장권 검사를 하게 되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반드시 그 내부를 들어가시고요. 그 입구에서 카페테리아도 있습니다. 음식 있으니까 거기 하시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쓰던 소품들을 그대로 전시를 해놨는데 꼭 지금 현재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생장감 있고 그 설명이 거기 다 돼 있어서 그거를 보면은 이 페냐 궁전을 아름다움이 더 피부로 와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기를 내부를 관람하시기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입구에는 카페가 있어서 커피, 빵, 그 간단한 음식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내부에서 그 기노 촬영한 거고, 하여튼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바랄레아 궁전도 있고요. 네, 거기 보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아래 근접 마을인 에스톨리, 얘가 잡힌 것 같아요. 저 멀리 아마 리스본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의 창밖에 있는 성이 무어성이에요. 과거 여기에 이슬람이 와서 여기를 통치한 적이 있죠.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처럼 그 당시에 모슬림이 와서 여기를 정복하고 한 200년인가 여기를 통치하던 시절에 지어진 무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내라기보다는 마을이죠. 예, 여기 마을의 모습인데요. 아주 이쁘고 여기에 다른 궁전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별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트라는 볼 게 너무 많고 진짜 관광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루를 할애해서 시간만 있다면 그렇게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마을에서 먹은 그 레스토랑인데 가격도 좋았고 음식 좋았어요. 요거 폴보. 그 다음에 저거는 문어 먹물로다가 입힌 파스타였죠. 차량은 가급적이면 마을에 주차하는데 파킹장 짓지 않습니다. 미리 인터넷에서 확인하셔가지고 파킹하고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시는 마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셔틀버스는 1일 패스보다는 본인이 가는 곳만 까지의 요금만,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하루 패스는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정원 관람은 안 하셔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보시는 거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냐 궁전은 내부 꼭 보시라는 거, 주말은 피해서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스본시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리스본시도 시내 관광할 게 많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구시가지는 알팔마 지역이고요. 대부분 이 지역에서 시내 관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트램 28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본 관광을 크게 지역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구시가지인 알팔마 지역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있고, 그 다음에 리스본의 랜드마크가 주로 있는 이 벨랭탑, 그 다음에 발견 기념비,
그 다음에 제로니무스 스톤이 있는 그 벨렘 지구로다가 지역적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그 구시가지 알팔마 지역을 많이들 시작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가이드 투어를 권해드리는데요. 가이드 투어는 리스본에서는 그 역사 가이드 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 가이드 투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회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 가이드 투어의 시작은 주로 요 근처 그 페드로 4세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코르메시오 그 광장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 위치한 아주 널찍한 그 개선문도 있는 그런 광장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주로 그 프리 워킹 투어 있죠? 요즘 그거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각 나라의 그 도시를 가게 되면 가이드 투어, 거기 가이드 투어.com을 이용을 해가지고 춥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벨렘 지구에 가시면은 그 제로니무스 스톤의 그 뭐 근처에 가시면은 그 에그타르다도 맛을 보셔야 되겠죠. 네, 모든 관광객들이 한번 가는 곳이니까 한번 들려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스본 관광을 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그 다음에 트램 28번, 예,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그 종착역도 알파마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램 28번 종착역에는 항상 보면 라인이 길어요. 그런데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얘기하기를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트램을 보통 관광객들은 하루 패스를 끌어가지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중간선 내리죠. 그러니까 뭐 또 서서 갈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 긴 그 시간 들여서 거기서 꼭 탑승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기차가 자주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성수기에는 뭐 한 15분이지만은 보통 한 25분, 30분마다 한 대씩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거기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 네, 중간중간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본에서 제가 또 해보시기를 권하는 거는 리스본 파두 구역 관람입니다. 그런데 그 리스본의 파두를 하는 곳은 그 포르토보다는 많아요. 근데 포르토와 좀 다른 점은 파두 공연을 무료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두 공연하는 데가 식당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파두 공연은 무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식당 메뉴표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요. 보통 50유로, 심지어는 뭐 90유로까지 이렇게 막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두 공연만을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관람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장면이 페드로 그 광장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날이 맑은 날인데도 우산들이 이렇게 보여요. 색깔 있는 우산들. 이게 전부 그 가이드 투어 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가이드 투어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역사 가이드 투어를 했고요. 영어로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같이 그 투어 하는 분들과 촬영한 거고요. 아시죠? 이거는 경비는 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임의대로 내는데, 보통 1인당 혼자일 경우에는 뭐 한 15유로, 근데 뭐 이게 일행으로 해서 두 사람인 경우에는 10유로씩 해서 한 20유로 정도 주면
보통 그룹으로 해서 10명에서 많으면 30명까지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인데, 저희 여행자 입장으로서는 저렴한 경비로다가 가이드 투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하면은 이 알팔마 구시가지가요, 리스본의 과거 그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과거에 지지 나가지고 시 전체가 폐허가 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그 화두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 문화, 이슬람 또 그쪽에 침입도 많이 받아서 그쪽에 또 지배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스페인 남부처럼 그런 그 역사를 전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술 그 투어도 있어요. 가면은 여기 그 RX 팩토리라는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는 참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그 음식 레스토랑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 가이드 투어가 있으니까 전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그 가이드 투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역사거리 입구고요. 네, 여기가 그 알파마 지역의 랜드마크 리스본 대성당입니다. 사실 그 포르투갈 그 성당들은 유럽 다른 저기보다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하시면은 많이 소박해요. 그런데 이 리스본 대성당 앞에서의 28번 사진 찍기는 관광객들의 로망입니다. 리스본에 왔으면 이걸 한번 찍기를 원하시죠? 예, 성당 자체는 그 유럽 대륙의 다른 성당에 비하면은 작은 규모고요. 그 앞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턱턱 택시가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2인용, 그 다음에 많으면 뭐 6인용 턱턱까지도 제가 봤는데요. 비용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그 맵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여기가 전부 언덕과 비탈길 이런 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걷는다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턱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데를 다 데려다 주니까 실제로 그 리스본의 모습을 피부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뭐 한 40유로 정도면은 할 수 있는데요. 30분, 40분 그 턱턱 관광을. 포르투갈 물가에서는 작은 비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피곤한 분들한테는 또 편안함도 주게 되고, 이게 가이드 투어 중에서 하게 된 그 터널인데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건데요. 그 리스본의 역사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400년 전, 500년 전 리스본이 탄생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와서 여기서 그 리스본 사람들과 공존하는 모습도, 또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서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벽화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가 산타루치아 드솔 전망대요. 리스본의 전망대 중에 가장 관광객들에게 핫플레이스죠. 여기서 보면 강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무슨 궁전이죠? 궁전이 이제 보이게 되고, 보통 가이드 투어들 여기서 많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는 거리에 리스본 대성당도 있고, 또 좀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코르메시오 광장도 만나게 되고. 근데 이 알팔마 지역에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를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모니치라고 하던가요? 28번 기차의 종착역에 있는 트램 안내서입니다. 트램이 굉장히 많죠. 100년 된 그런 트램들인데, 번호 구간별로 굉장히 많은 저기들이 있고요. 타보시면
그 옛날에 서울에 그 있던 전차가 이런 모습이었던, 전차는 이렇게 횡렬로 좌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버스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전부 그 옛날 그 나무 이런 걸로다가 디자인 돼 있고, 뭐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요. 저기 선풍기가 위에 달려 있었고, 그 다음에 항문 윈도우가 이렇게 손으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옛날 방식이고요. 많이들 탔다 내렸다들 하세요. 그런데 넓은 길은 좀 넓지만 이렇게 좁은 길은 완전히 일방도로 한 도로인데 여기서 차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앞에 쓰면 이 전차도 트램도 서야 되고. 네, 이거는 한번 타볼만 한데, 종착역에서 타는 이유는, 종착역에서 타면은 좌석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앉아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바깥에서 있는 모습들을 관람을 하기 위해서 종착역에서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코메시오로 광장입니다. 타구스강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좀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선문 있고, 여기 리스본에는 많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견 기념탑에 가도 이런 광장 형식으로 돼 있고, 벨랭탑에 가도 이런 그 강가여서 이렇게 앉아서 쉬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리스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소박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의 포르투갈 매력 여행 2부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매의 월드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